근데 저는 그 당시에 게이트웨이로 싱가포르를 갔어요. 너무나 갖고 싶었던 게임이 있었어요. 당시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알고 있었으니까 요런 사이에 내가 뭐를 해야 되겠다는 부분을 짤 수 있었죠. 안녕하세요. 채널 DRS의 드로이센입니다. 자, 오늘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항공사의 그런 종류, 제가 항공사의 종류에는 안 넣었어요. 이게 엄밀히 얘기해서 항공사의 종류가 맞나? 그러니까 그 운항 루트에 대한 종류라고 해야 되겠죠? 어쨌거나 온라인, 오프라인이라는 개념이 있고 이런 걸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걸 설명해 볼 건데요.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그렇게 복잡한 개념은 아니에요. 한국에서부터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으면 한 항공사로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으면 온라인. 쉽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한국에 운항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국에 운항 중인 항공사들은 전부 온라인 항공사가 됩니다. 한국에 운항하지 않는 항공사들은 오프라인 항공사가 되는 거죠. 쉽죠? 오프라인이라는 건 한국에 운항을 하지 않는 그런 항공사가 되겠죠. 그러면 오프라인을 어떻게 한국에서 이용을 해? 이용 못하는 거 아니냐?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 목적지인데 여기까지 들어오지 않는 비행기를 어떻게 타란 말이야? 탈 수 있어요. 어떻게 타느냐? 자, 일단 그걸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용어를 몇 가지를 좀 얘기를 할게요. 한국이라는 곳이 있고, 자, 이거는 출발지가 되겠죠. 저희는 한국 사람들이니까 안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주로 한국에서 출발하는 경우를 봅시다. 한국에서 출발하는 거 출발지가 돼요. 그런데 이 출발지까지 해당 오프라인 항공사의 항공편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프라인 항공사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한국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그런 주변 국가 중에 운항을 하는 그런 나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겠죠. 자, 쉽게 제가 다시 얘기해 볼게요. 우리는 출발지에서 그 항공사가 운항을 하고 있는 특정 나라로 이동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그 포인트를, 아까는 출발지, 이 포인트를 뭐라 하냐면 게이트웨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게이트웨이에서 목적지까지 가는 해당 항공사의 운항을 이용을 하게 되는 거죠. 온라인 항공사의 루트를 보자면 제가 녹색으로 표시를 해놨죠. 화살표로. 이 화살표는 항공기의 운항하는 방향을 얘기하고요. 전부 한국에서 출발을 하죠. 그래서 온라인 항공사가 되는 거예요. 오프라인 항공사는 한국에서 출발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출발하지 않는 구간을 제가 빨간색 화살표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는 뭐라 했죠? 요 구간, 요 섹터. 그쵸? 섹터에 운항을 하지 않는 이 섹터에 대한 부분을 빨간색으로 해놨고요. 실제로 그 항공사가 운항을 하는 섹터를 녹색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한국에서 제3의 항공기를 타고 게이트웨이로 갑니다. 그래서 전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런 다음에 그 게이트웨이에 운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야 오프라인 항공사지만 그 나라에서는 온라인 항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녹색으로 표시가 돼 있죠. 그 녹색 항공편을 타고 다시 내 목적지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출발지에서 게이트웨이까지 가는 그런 부분을 다른 항공편을 이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단순히 내가 다른 항공편을 타고 가서 그 나라에서 그 오프라인이라고 얘기를 했었던 그 나라에서는 온라인이겠죠. 거기 운항을 하고 있으니까. 그 다른 나라의 온라인 항공사를 이용해가지고 그냥 가는 것 뿐이지 이게 무슨 오프라인 온라인 이거 말장난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출발지에서 게이트웨이까지의 항공편은 그 오프라인 항공사에서 어레인지를 해줘요. 만들어 준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지불해야 될 그 항공권 가격 안에 그 모든 거를 다 그냥 풀 패키지로 넣어서 판매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경유편이랑 큰 차이 없겠죠?
인천공항 혹은 뭔지 한국의 뭐 여러 국제공항을 통해서 게이트웨이까지 가서 게이트웨이에서 다시 목적지까지 가면 되는 겁니다. 물론 항공편이 바뀌어요. 한국에서 게이트웨이까지는 A항공사를 탔지만 이제 게이트웨이에서 목적지까지는 원래 그 오프라인 항공사인 그 항공사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되니까 항공사가 바뀌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이 항공사의 판매를 그냥 구매하면 모든 구매가 다 이루어지고 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물론 한 가지 단점은 좀 다소 복잡해요. 좀 아무래도 그 항공사 두 곳의 그런 그 규정이나 이런 부분을 좀 이제 가져가야 하고 하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구매를 할 때 잘 알아봐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러면 양쪽 다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제가 그 게이트웨이가 이제 한국의 주변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게이트웨이는 거리랑은 솔직히 관계가 없어요. 근데 왜 이 거리가 중요하게 되냐면 오프라인 항공사에서 출발지에서 게이트웨이까지의 그 항공권을 저희는 이제 속칭 업어준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제 뭐랄까 부담을 해주잖아요. 근데 이게 한국에서 먼 거리가 될수록 항공권이 비싸잖아요. 그러면 오프라인 항공사들이 정상적인 온라인 항공사와 비교해서 불편한 부분이 좀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경쟁력, 가격 경쟁력을 가져가야 할 텐데 아니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주변국, 이제 운항거리가 짧은 이제 저렴한 그런 항공권으로 보통 구성을 해서 가는 게 많죠. 자, 한국에 지금 있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오프라인 항공사들이 주로 이용하는 게이트웨이는 뭐 뻔하죠. 일본, 그리고 중국, 그다음에 동남아 쪽이나 이제 아시아 쪽으로 가면은 홍콩, 뭐 방콕, 뭐 이런 데입니다. 그래서 운항거리 뭐 거의 한 2시간 뭐 그냥 그 근처죠. 1시간, 2시간 이 정도 그 사이에서 그 해당 항공편을 탑승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루어진 곳들이 많아요. 그래서 야 이거 오프라인 항공사니까 이거 좀 불안한 거 아니야? 이거 정말 아니지 않아? 그런 건 아니에요. 특히 오프라인 항공사라고는 하지만 한국 내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오피스를 구비해 놓은 곳들이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자면 오프라인 항공사가 더 강세인 그런 곳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아프리카 같은 경우도 남아프리카 항공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굉장한 강세를 띠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아프리카라는 곳을 가서 아프리카 내에 여러 루트를 연결하기에 이제 그 항공사가 좋은 부분이 있고 다소 이제 인천에서 한국의 인천에서 아프리카까지 가는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살짝 불편하죠. 오프라인이니까. 하지만 아까 뭐라 말씀드렸어요? 이건 승객분들이 고민할 부분이 아니에요. 이거 항공권 가능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인천에서 게이트웨이 그리고 게이트웨이에서 아프리카까지 가는 그런 항공이 전부 이루어진다는 거죠. 항공사에 의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아마 그 아프리카 내의 강점 때문에 가장 인기일 거예요. 남아프리카 항공이.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신혼여행지가 이제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히또 먹으러 가는 몰디브나 뭐 아니면은 뭐 서로 네가 가라고 권하는 뭐 하와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새롭게 좀 떠오르는 그런 신혼여행지들이 있죠. 뭐 모리셔스라든가 뭐 이런 데들은 지금 오프라인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온라인으로 이용하는 것과 큰 차이 없이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조금 항공편을 갈아타고 뭐 이런 그런 해외에 나가서 당황하지 않으실 그런 분들이 좀 이용을 하시는 게 권장이 되겠죠, 아무래도. 왜냐면 갈아타는 사이에 놓치면 그건 이제 승객에게 과실이 돼버리니까요. 어쨌거나 그런 부분조차도 안내를 받으시면 크게 문제 없어요. 간단합니다. 공항에서 이제 환승을 하고 뭐 이러는 부분도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다뤄볼게요. 요청이 있으면. 매번 요청이 있으면 다룬다고 하죠. 제가 스스로 이렇게 컨텐츠 올릴 생각은 안 하고. 어쨌거나 관심이 없을지도 모르니까. 하여간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오프라인이라고 그렇게 안 좋게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오프라인이 일반적으로 안 좋게 여겨지는 거는 맞습니다.
자, 제가 이제 개념상의 얘기를 먼저 했기 때문이고요. 왜 오프라인이 안 좋아지냐면 예전에 제가 직항과 경유편의 그 컨텐츠에서 영상에서 설명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직항과 경유편 만약에 보신 적이 없으시면 위에 그 링크를 통해서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예전의 지식이 또 맞물리고 이래야 이해가 되는 거라서 설명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듣거나 그 경유편 다시 한번 제가 짚어보자면 출발지에서 출발을 하고 그리고 그 항공사의 해당 국가 허브를 한번 경유해서 목적지까지 가는 이렇게 3단계로 되어 있죠. 3단계로 되어 있는데 한국에서 오프라인이라는 개념이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게이트웨이인 그 나라에서는 그냥 온라인 항공사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뭐 오프라인 중에 방콕이 게이트웨이인 곳이 있다고 한번 쳐보죠. 그러면 방콕에서 출발을 해서 예를 들어 저번에 설명했던 것처럼 뭐 유럽을 가요. 영국을 간단 말이죠. 에어프랑스로. 그러면 방콕을 출발해서 분명히 파리 이제 그 프랑스를 한번 경유해서 그런 다음에 영국으로 가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만 지금 섹터가 2섹터 나오죠. 그런데 인천에서 한국에서 게이트웨이까지 가는 한 섹터가 더 추가가 되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저희가 그 직항과 경유편에서 다뤄봤던 것처럼 이게 왕복을 하면서 총 4섹터가 나오는 게 경유편의 일반적인 모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오프라인이 되면서 편도의 3섹터 왕복을 하면은 6섹터가 나오게 돼요. 이게 피곤하죠, 아무래도. 물론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부분은 지금 에어프랑스가 오프라인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직항 경유편에서 그 유럽계 항공사 이제 예를 들었던 게 그 부분이라 좀 이해가 쉬우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한국에 서비스하고 있는 항공사죠, 에어프랑스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불편하게 닿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린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유리한 부분을 좀 따져보고 알아보고 그렇게 해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뭐가 있겠나요? 자, 제가 직항과 경유편, 경유항공사 중에 뭐라고 했어요? 섹터를 하나 줄이는 항공편을 선택하는 건 내가 목적하는 그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그 항공사를 이용하면 어차피 허브가 도착지와 일치하기 때문에 섹터를 한 섹터 줄일 수 있다 말씀드렸죠. 제가 아까 예를 들은 남아프리카 항공, 그 남아프리카 항공의 허브는 어디겠어요? 요하네스버그가 되겠죠. 그러면 요하네스버그를 갈 거란 말이에요, 애초에. 그죠? 요하네스버그가 도착지가 되고 그리고 우리는 게이트웨이인 방콕으로 향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방콕까지 가는 항공편을 타고 다른 항공편을 타고 가요. 방콕에서 남아프리카 항공을 타고 남아프리카 항공의 허브로 갑니다. 근데 허브가 도착지예요? 그럼 뭐 더 없죠. 끝. 어떻게 해요? 몇 섹터 나왔어요? 출발지에서 게이트웨이까지 한 섹터, 게이트웨이에서 허브이자 목적지인 곳까지 한 섹터, 2섹터 나왔죠. 일반적인 한국의 온라인 항공사의 경유편 그 모델과 다를 바 없어집니다. 자, 제가 예전에 직항 경유편 편에서 또 이제 뭘 말씀드렸나요? 내가 항공을 즐겁게 즐기기 위해서는 내 여행에 대한 계획을 즐겁게 짜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하는데 뭐 스탑오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의 재밌는 사항이 많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직항이 무조건 답은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스탑오버라는 건 그 해당 항공사를 타고 가면서 경유를 하게 될 때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제가 방콕에 일이 있어요. 방콕에 아는 지인을 방문하기 위해서 인천에서 방콕까지 그냥 모 항공사를 타고 갑니다. 그냥 거기까지 운항하는 온라인 항공사를 그냥 타고 가요. 그래서 지인이랑 세워라 내워라 노는 거죠. 거기에 당연히 공항 밖으로 나왔겠죠. 지인을 만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세워라 놀다가 에이 나 심심한데 아프리카나 가야겠다. 야 방콕에 지금 아프리카 가는 항공편 들어와? 나 아프리카 항공 들어와. 그래? 그럼 나 그거 타고 갈래? 하고 어느 날 계획에도 없이 그냥 타고 가요. 자, 제가 방콕에서 체류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 누군가가 신경을 쓸까요? 그리고 그 누군가가 뭔가 제재를 가한다든가 뭐 규정을 들이민다든가 할까요? 아니죠. 그럼 그냥 제가 가서 알아서 스케줄을 맞춰서 놓은 거니까요. 이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게이트웨이까지 가서 거기에서 조금 있다가 다시 갈 수도 있겠죠. 다만 이제 그게 보통 이제 쉽지 않은 게 뭐냐면 긴 기간을 그렇게 가져갈 수 없는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하면은 그 오프라인 항공사에서 출발지에서 게이트웨이까지 가는 그 항공편을 그렇게 떨어뜨려서 잘 잡아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거의 바로 연결이 되게끔 그렇게 잡아줍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스리랑카를 예전에 출장 갈 때 스리랑카의 직항편은 지금은 대한항공이 생겼죠. 스리랑카 항공 오프라인이 있었고 대한항공은 아예 안 들어갔었었고요. 그런데 이 스리랑카 항공의 오프라인이라는 얘기는 뭐겠어요? 이제 게이트웨이로 나가서 가야 되겠죠. 근데 저는 그 당시에 게이트웨이로 싱가포르를 갔어요.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인천에서 싱가포르 그때가 아마 아시아나 항공이었나 뭐 대한항공이었나 뭐 그랬었고요. 거기에서 스리랑카 항공을 타고 스리랑카의 허브인 어디라고요? 콜롬비아 아니라고 했죠. 콜롬보로 갔었죠. 그런데 제가 그 사이에 또 제 얘기를 하게 되네요. 그 사이에 그 너무나 갖고 싶었던 게임이 있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게임 좋아한다고. 그래서 그 게임을 사야 되는데 이게 한국에서는 발매가 안 됐었나? 뭐 미뤄졌었나? 뭐 그런 거였어요. 그러면 보통 이제 저는 그 일본판을 구매해서 사는데 이것도 일본판은 한국어가 지원이 안 된대요. 요즘에는 게임 한글화 뭐 이게 완전 열풍이죠. 근데 그때는 이제 초기였어요. 초기여서 한국에 발매도 안 됐었고. 근데 신기하게 아시아판에는 한국말로 그게 출력이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거다. 싱가포르 게임을 사러 가면 되지 않나. 이 생각을 발칙하게 한 거죠. 그래서 그 환승하는 그 사이가 정말 길었어요. 한 12시간 됐나? 뭐 12시간까지는 아니었나? 10시간이었나? 싱가포르 공항 밖으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싱가포르를 간 거죠. 들어가서 돌아다니면서 뭐 먹을 거 먹고 뭐 음식 먹고 중간에 뭐 좀 구경도 좀 하고 뭐 그러다가 게임 가게 가서 샀어요. 그거를 사서 즐거운 마음에 가지고 그러고 갔었죠. 그래서 요런 부분이 과연 당시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알고 있었으니까 요런 사이에 내가 뭐를 해야 되겠다는 부분을 짤 수 있었죠. 그리고 제가 정상적으로라면은 손에 넣기 힘들거나 아니면 일부러 시간과 돈을 들여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을 게임을 구하기 위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을 요 한 방으로 그냥 커버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과연 오프라인이라는 부분이 나쁜 것이냐 좋은 것이냐.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가벼운 그 개념 차이 요것도 있지만 오프라인이 어떻게 보면 잘 이용하면 또 재밌는 여행을 짤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주의해야 될 건 뭐? 그 항공사의 허브가 도착지인 오프라인을 취해야 너무 힘든 여행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지식을 바탕으로 즐거운 여행 계획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저는 채널 DRS의 드롤센이었습니다. 안녕.